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심도 깊게 다룬 주제는 바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정부 측은 시행령 개정이나 행안부 불령으로 시행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 또 국회를 패싱한다는 꼼수,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니네들한테는 뭐 동의를 구하지 않겠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불거진 서해 피습 공무원 사건 감사, 또 탈북 이민 강제 북송 재검토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은 안보 적폐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여차하면 사정 국면으로 나아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검수완박은 경찰 통제로 맞불을 놓고 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법대로 또 원칙대로만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은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검사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법과 원칙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정치가 필요한 것일 텐데, 그 정치 안에는 국회와의 협치, 나아가서 야당과의 협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여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가져서 여당 원로들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치는 상대 진영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예술이다. 야당을 포용해야 경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치 말고 정치, 그리고 협치. 윤 대통령의 선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말까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 라고 반문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누군가에게는 추진력으로 읽혔기 때문이겠고, 그렇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독선적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주 하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은 차라리 양반이라고 봅니다. 쿨해 보일지는 모르나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런 대통령의 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응답을 그럼 하지 말란 얘기냐라고 반문하는 자세로 일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소통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자들은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진전이 있었는지, 혹은 그에 비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혹은 최근 불거진 정부 시행령을 통한 국정 운영을 물어보거나, 또한 검찰총장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를 물어봐도, 또 친환경 에너지 말고 원전을 택한 이유를 물어봐도 그럼 뭐 하지 말까요? 라고 하신다면 기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질문하지 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에 반발하면서 했던 말이죠. 하지만 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말이 나왔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한동훈 장관을 추켜 세워줬습니다. 추윤 갈등 당시로 돌아가 보면 많은 언론들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얼마 전까지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시피 한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도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논란을 부르고, 그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여러 이슈들에 정면 대응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들에 속이 시원한 국민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겨도 국가는 우리를 책임질 것 같이 공언을 했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인과성을 입증하느라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요. 나아가서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견디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영원 같은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재난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리고 이분들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돈 때문에 저런다, 정치적이다 라는 시선도 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더 깊이 많은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방송의 제목,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처럼 꼭 내일이 아니어도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스픽스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할지 모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누가 와도 허수아비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세간에는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표현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을 칭하는 뜻이죠.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사정기관을 빠르게 장악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사기관들의 정치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검찰을 정상화하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향이다라며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누가 집권을 하든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 걸까?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치안감 인사 사태 그리고 경찰국 설치 문제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치안감 인사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통해서 14만 경찰 조직을 휘어잡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겠죠.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총장이 공석입니다. 그런데도 총장 없이 지휘부의 인사가 두 번째 이뤄져서 논란이었죠. 청와대에서 일선 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렇게 검찰을 평정했습니다. 좌동훈, 우상민이 그려나갈 검경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공백은 이미 역대 최장이고요. 앞으로도 임명될지 모를 경찰청장도 역시 정권의 하수인일 정도로 머물 수 있다. 이런 예상이 파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설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겠죠. 검찰총장, 경찰청장, 누가 와도 허수아비. 바지 사장인데 바지로 안 보이는 그 누군가 찾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방송 못하게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혀서 논란이죠. 저희가 방금 다룬 것처럼요. SNS에 장제원 의원이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했다면서 남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참전을 했고 이 사안은 당내 내부 갈등의 소재로 벌써 쓰이고 민주당은 당장 방송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내부 권력 투쟁, 야당의 견제, 이건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정치권의 싸움은 차치하고 이게 과연 그냥 뉴스거리로만 끝날 일인가? YTN이 밝힌 내용에 따르자면 YTN 정치부 기자에게 장 의원이 전화를 했고 거기에서 방송 내용에 의견을 주고 이 의견이 YTN 편집부까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장성철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YTN은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서 바뀌지 않는 사실은 굳이 왜 장제원 의원은 정치부 기자에게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할까요? 늘 해왔던 거니까? 그래도 되는 거니까? 기자랑 친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장 교수가 진짜로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습니까? 정치권에서 특정 인물을 불편하다면서 낙인 찍고 대중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불편하면 너도 나도 정치권에서 전화 걸고 이건 하지 말아달라, 저건 하지 말아달라, 저 사람은 빼달라. 그것도 아니면 방송사들이 알아서 정치권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장 교수님을 포함해서요. 방송을 못하게 해도 모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말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 우리 정치사에 싸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몇 차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부 탄핵 역풍 이후에 젊은 의원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죠. 여기서 싸가지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유시민 당시 의원이 여당 동료 의원에게 어떻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재주를 배웠을까 하는 탄식을 들었고요. 당시 여당의 한 고문은요. 젊은 후배 의원들에게 싸가지 없고 천박하다라는 핀잔을 줬습니다. 주로 정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던지는 고언이자 덤비지 말아라. 너 더 올라오면 밟아버리겠다. 이런 경고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예시로 든 것은 지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일이지만
뭐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은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서 단골 소재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의 선배 정치인들은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과 도발적인 언행들을 싸가지 없다고 비판을 하고요. 우리 때는 저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강조하면서 정치의 품격과 예절을 강조합니다. 물론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절이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정치는 그들 사이의 관계보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선후배 따지면서 예절 운운할 시간에 정치인으로서 할 일을 하란 말이겠죠. 입 바른 소리를 했다고 싸가지 없다고 몰아내고 권력 실세가 싫어하니까 가전수를 다 써서 망신 주고 그렇게 후배들 다 몰아내고 꼰대들끼리 다 해먹고 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가 남겠습니까? 그건 국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꼰대들과 투쟁하고 있는 정치인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싸가지 없어도 된다. 그게 옳은 일이면 국민들이 응원해 줄 것이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면 다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력기구가 다음 주에 출범을 한다고 하지요. 윤석열 정부는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전향적 행보를 예고해 왔으니까 취지나 의도가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해법에는 다양한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해보면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보상할 수 있는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하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향이 한국 정부 차원의 기부금이거나 혹은 한일 양국 정부의 모금 활동을 통한 기금 조성이라는 것입니다. 모금이든 기부금이든 거의 모든 해법에서 빠져있는 핵심은요. 일본이나 전번 기업으로부터의 사죄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일본 정부 차원이나 전번 기업으로부터의 배상은 논의에서 제외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주도하는 이 논의의 핵심을 바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대한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배상하느냐, 또 어떤 태도로 배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